안녕하세요. 스크루브 뮤직 구독자 여러분, 음악평론가 김형대입니다. 음악계 최대 축제죠. 그리고 최고의 시상식인 그래미 어워드가 곧 다가옵니다. 우리 시각으로 2월 3일 월요일 아침이 될 텐데요. 그래미 어워드를 기다리면서 그래미 어워드에 대한 간략한 분석, 그리고 관전 포인트, 그리고 개인적인 예측까지 곁들여서 오늘은 그래미 이야기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올해 그래미 어워드의 관전 포인트 몇 가지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이번 그래미가 천신만고 끝에 열렸다는 겁니다. 최근에 있었던 LA 지역의 어떤 거대한 산불로 인해서 지금 LA의 지역 경제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연예 산업의 이벤트들이 많이 취소가 됐죠. 사실 지금 열리고 있는 미국 프로스포츠도 LA 관련한 그 경기들은 연기가 되거나 장소를 이동을 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2월 초에 있는 그래미 어워드도 연기 혹은 취소될 가능성이 제기됐던 것도 사실인데요. 그래도 스케줄대로 열리게는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래미 어워드라고 하면 보통 당일 시상식도 있지만 그 전후에 있는 그래미 관련 파티나 각종 행사, 공연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올해는 최소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코로나 때 열렸던 그래미 어워드만큼 굉장히 좀 차분하면서도 좀 그 단촐한 시상식이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아마도 시상식 내내 이런 산불 관련한 그 피해 관련한 여러 가지 좀 그 차분한 그런 어떤 풍경들이 연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느 때보다도 어수선한 가운데서 LA에서 열리게 되는 그래미 어워드,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이런 산불 와중에서 그래미가 좀 간소하게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릴 수 있겠어요. 자,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우리 요은세 누님, 우리 비욘세 누님의 오수인가요? 오수. 네, 올해 앨범 오수가 과연 성공을 하느냐? 네, 그 몇 수 이게 이제 요즘 구수하신 분들도 있고 오수하신 분도 있고 재수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어쨌든 우리 비욘세 누님이 올해 앨범 오수에 도전합니다. 사실은 이걸 들으시면서 이해가 안 되는데 비욘세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가수, 한 시대를 주름잡던 가수가 올해 앨범을 못 받았으면 도대체 누가 받은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양한 가수들에 의해서 그때 사실은 비욘세의 앨범 오브 더 이어가 좌절이 되곤 했습니다. 그 중에는 테일러 스위프트도 있고요. 사실은 그 해마다 이 비욘세가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논란은 있었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경우는 본인이 수상을 하고도 사실은 내 상은 비욘세가 받았어야 한다면서 당시에 또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던 비욘세의 레모네이드 앨범에 대한 본인의 어떤 좀 아쉬운 마음 같은 것들, 수상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런 또 존경의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죠. 물론 테일러 스위프트도 충분히 받을 만한 그런 앨범을 내긴 했지만요. 그래서 2010년에 처음 사실은 I Am Sasha Fierce라는 앨범을 통해서 앨범 오브 더 이어 후보에 올랐었고 5년 뒤에는 비욘세 셀프 타이틀 앨범이죠. 그리고 2017년에 그 문제의 레모네이드가 나왔었고 2023년에 르네상스, 그리고 이제 2025년에 올해는 정말 또 하나의 기록이죠. 앨범 오브 더 이어 후보에도 올랐지만 비욘세가 R&B 아티스트로서 또 컨트리 앨범 부문에도 후보가 올랐기 때문에 사실은 올해는 굉장히 여러모로 비욘세에게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사실 그래미가 그간 여러 가지 비판에 직면하면서 가급적이면 그 비판을 누그러뜨리려는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 이 카우보이 카터라는 음반이 비욘세의 최고작이라고는 많이들 동의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굉장히 잘 만든 작업이고 또 지난 연말에 수많은 또 음악 매거진 관련 잡지에서 올해 앨범 중 한 장으로 꼽히긴 했습니다. 최소 탑10 안에는 들었던 앨범이죠. 하지만 비욘세 커리어 사상 가장 훌륭한 앨범이냐라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래미 커미티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미 보터들 입장에서 봤을 때 비욘세 수상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 라고 생각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사실은 레모네이드 이후에 2017년 이후에 가장 수상 확률이 높은
그 시기가 바로 지금이 아닐까. 그래서 비욘세의 꿈은 이루어지나. 네, 앨범 오브 더 이어 오수에 도전하는 비욘세. 네, 두 번째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관전 포인트는요. 사실 그 지난 한 해는 음악 장르로 보면 팝의 시대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정말 많은 가수들이 저마다 팝의 여왕 자리를 놓고 격돌을 했고, 다양한 장르의 뮤지션들도 사실 뭐 80년대, 90년대 팝 사운드를 다시 가져오면서 레트로 붐에 동참을 했고,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팝 사운드의 전성시대가 펼쳐졌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도 이제 20대 중반쯤이 된 것 같은데요. 이 팝 디바의 다음 세대의 어떤 선두주자 자리를 노리는 두 명의 아티스트가 공교롭게도 올해 다양한 부분에서 그리고 주요 부분에서 격돌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한 명은 사브리나 카펜터고요. 또 한 명은 바로 채플 원입니다. 사실 지난 한 몇 년간의 그래미라든지 미국 대중음악계를 보면 테일러 스위프트의 어떤 절대적인 위험 속에서 뭐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사실은 각축전을 벌여왔었죠. 그 가운데는 작년에 이제 그래미에서 또 주목을 받았던 마일리 사이러스도 있고요. 그리고 몇 년 전에 정말 새로운 천재 출연을 알렸던, 당시에 10대였지 않았을까요? 그 빌리 아일리시의 등장도 팝음악계의 굉장한 또 쇼킹한 뉴스였는데요. 자, 그런 흐름들을 이어서 두 명의 팝의 기대주가 똑같이 브레이크스루라고 하는데요. 커리어의 하나의 돌파구를 만든 앨범 두 장을 갖고 나왔습니다. 각각이요. 사브리나 카펜터는 사실 좀 활동한 지는 좀 됐죠. 그리고 채플원은 이번 앨범이 사실상의 데뷔 앨범인데요. 그래서 두 명의 아티스트가 신인왕을 비롯해서 그래미의 다양한 부분에서 격돌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두 사람은 개인적으로는 뭐 같이 앨범을 만들기도 했었고 서로의 음악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심을 표하는 그런 사이예요. 나이는 한 살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음악계의 어떤 그 음악계 내에서만 보자면 사브리나 카펜터는 굉장히 좀 선배죠. 사브리나 카펜터는 뭐랄까 지금 미국 팝 음악이 갖고 있는 가장 정통 코스를 밟아온 기대주입니다. 뭐 디즈니 채널부터 시작해서 소녀 팝 스타, 연예인으로 출발을 해서 지금 이제 싱어송라이터의 자리까지 온 이런 여정을 보면 또 언뜻 또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연상되기도 하고요. 지금 미국의 주류 팝 음악 산업이 가장 기대하고 가장 많은 돈을 쏟아부고 있고 또 가장 어떻게 보면 대중적인 그런 감각을 뽐내고 있는, 이제 막 전성기가 시작된 그런 아티스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혹자는 사브리나 카펜터의 그런 음악성이라든지 음악적 스타일을 또 테일러 스위프트에게 비교하기도 하는데요. 아직 사실 테일러 스위프트라는 거대한 어떤 커리어에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뭐 최근에 또 등장했었던 올리비아 로드리고와 함께 이 팝의 차세대를 이끌어갈 중요한 아티스트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편 채플로는 정말 스타일리시한 아티스트예요. 이 팝 음악에서 사브리나가 좀 더 정통 스타일의 파이터라고 보면 채플로는 좀 변칙 스타일의 파이터죠. 일단 보여주고 있는 스타일이 굉장히 다른데 사브리나 카펜터는 굉장히 좀 주류적인 취향에 맞는 아티스트고요. 채플로는 좀 더 인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비주얼적인 샤킹함이라든지 LGBTQ+의 굉장히 좀 친화적인 그녀의 음악 스타일이라든지 뭐 드래킨의 그런 어떤 비주얼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모습들이 아주 스타일리시한 새로운 팝스타의 등장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향적으로는 굉장히 갈려요. 마치 좀 비교를 하자면 뭐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뭐 사브리나 카펜터를 마돈나에 비교를 한다면 채플로는 뭐 신디 로퍼에 비교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사브리나 카펜터를 테일러 스위프트에 비교를 한다면 채플로는 레이디 가가에 비교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완전히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요. 자, 이렇게 벌써 딱 들으면 알 수 있는 두 사람의 완전히 다른 또 음악성, 하지만 팝이라는 공통점에 있어서는 또 굉장히 또 비슷한 느낌도 주기도 하는 작년 한 해 팝의 열풍을 이끌었던 그야말로 혜성과 같이 등장한 두 명입니다. 사브리나 카펜터, 채플론. 사브리나 카펜터 같은 경우는 신인으로서 신인상 후보에 올랐죠. 베스트 뉴 아티스트, 그리고 앨범 오브 더 이어, 레코드 오브 더 이어, 송 오브 더 이어, 주요 부문 모두 4개 부문에 모두 이름을 올린 15번째 아티스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죠.
최포론 역시 다시 말씀드리지만 테일러 스위프트, 빌리 아일리시, 찰리 XX와 같은 아티스트의 뒤를 잇는 가장 스타일리시한 팝 디바로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의 관심사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 주요 부문에서 지금 맞붙었는데 과연 한 사람으로 쏠릴지, 아니면 그래미 보터들이 정말 절묘하게 밸런스를 만들어낼지, 혹은 두 명이 다 수상하지 못하는 결과도 있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확실한 거는 누군가는 먼저 상을 받겠죠. 그래서 과연 첫 번째 그래미를 사브리나 카펜터와 최포론 중 누가 가져갈 것인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올해 사실 그래미의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브리나 카펜터 대 최포론, 여러분도 많이 기대를 해주십시오. 자, 네 번째 관전 포인트인데요. 과연 올해 이변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 이게 늘 궁금해요. 이제 그래미가 사실 이제 그래미 커미티의 좀 보수적인 특성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대중들의 입맛과는 굉장히 상이한, 대중들의 예측, 심지어는 라스베가스에 있는 도박사들의 예측을 완전히 비껴가는 정말 서프라이즈한 선택을 종종 하곤 합니다. 정말 예전 일이지만 허비 행콕이 조니 미첼의 음악들을 리메이크한 재즈 음반으로 올해 앨범을 받은 사례가 있거든요. 이때도 정말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었고요. 이런 사례들이 반복이 되곤 하는데 올해 과연 서프라이즈 수상이 있다면 누가 될까도 저 개인적으로는 관심사입니다. 제가 해설을 맡은 이래로도 몇 번의 좀 이변의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올해는 어떤 이변의 순간들이 있을까 제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긴 한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변이라고 생각하는 결과는 앨범 오브 더 이어를 비욘세도 아닌, 빌리 아일리시도 아닌, 사브리나 카펜터도 아닌 만약에 찰리 XCX가 받으면 어떻게 될까? 저는 이 그래미라는 시상식에서는 이변일 거라 생각해요. 사실 찰리 XCX의 최근 앨범은 이미 음악 잡지, 평론가, 저널리즘 내에서는 최고의 앨범으로 뽑혔습니다. 정말 놀라운 게 그 2024년 말에 있었던 모든 그 이어엔드 연말 그 리스트에서 찰리 XCX 앨범이 거의 모든 부문에서 1위에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정말 역대급의 앨범을 내놨는데, 역대급의 앨범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래미에서는 앨범 오브 더 이어의 높은 배당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좀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그래미라는 것이 꼭 평론가들의 음악적인 평가와 일치하지는 않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올해 앨범을 비욘세도 아니고 그 외 아티스트도 아닌 찰리 XCX가 받는다면 이거는 최고의 이변이고 아주 짜릿한 또 수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한 명의 좀 서프라이즈한 수상자를 들자면, 가능한 수상자죠. 잠재적으로 제이콥 콜리어가 받으면 굉장히 놀라울 것 같아요. 제이콥 콜리어는 사실 그 후보에 오른 것 자체로도 굉장히 좀 주목을 많이 받았었어요. 사실은 대중적으로 봤을 때나 어떤 음악 그 평론가들의 평가를 봤을 때도 제이콥 콜리어는 물론 그의 천재적인 음악성은 많이들 인정하지만 그가 만든 음반이 이렇게 앨범 오브 더 이어까지 오를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번에 제이콥 콜리어도 후보에 올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가장 쇼킹한 수상은 제이콥 콜리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미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그렇게 놀라울 일은 아닐 수도 있다. 제이콥 콜리어의 수상이. 그리고 찰리 XX가 받는다면 레코드 아카데미 회원, 팬들, 그리고 음악 평론가들까지 굉장히 수긍할 만한, 오히려 굉장히 논리적일 수 있는 수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아마 도박사들이라든지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쉽게 예측하기는 어려운 서프라이즈 수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또 하나의 서프라이즈 포인트는 레코드 오브 더 이어라는 부문이 있어요. 올해 레코드라는 부문인데, 여기서 살아있는 뮤지션이 아니라 이미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사실상 비틀즈가 받을 확률도 있다는 겁니다. 네, 비틀즈가 사실 그 AI의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예전에 이제 음원들에서 연주 부분을 따로 추출해 내면서 새롭게 싱글을 만든 노래가 Now and Then이라는 노래인데, 이 Now and Then이 이번에 이제 레코드 오브 더 이어 후보에 올랐습니다. 근데 만약에 비틀즈가 수상을 한다면 글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미 어워드가 그래미 어워드 했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요. 비틀즈에 대한 어떤 애정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비틀즈의 이름으로는 마지막으로 상을 받을 수 있는 정말 기회이기 때문에 비틀 매니아들에게는 굉장한 그 짜릿한 순간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지금까지의 결과나 최근의 추세를 봤을 때 비틀즈가 이 상을 받는다면 굉장히 좀 서프라이즈한 결과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의 서프라이즈 수상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또 언급을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사소할 수도 있고 제가 후회를 할 수도 있는 그래미 어워드의 해설자인 제가 직접 감히 예측해보는 주요 부문 수상자 예측입니다. 이거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왠지 이걸 하고 나면 맞히면 또 놀라실 것 같고 틀리면 놀리실 것 같아서 한번 재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부터 가볼까요? 올해 앨범부터 가볼게요. 앨범 오브 더 이어. 그 4개 부문의 사실 그 주요 부문 중에 뭐가 가장 권위가 있나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해요. 앨범 오브 더 이어 혹은 레코드 오브 더 이어라고 보통 많이 하죠. 제 앨범 오브 더 이어는요. 그 앨범 아티스트 그리고 그 웹 프로듀서들 그리고 엔지니어들 모두에게 상이 돌아가는 그야말로 한 앨범을 한 곡이 아닌 한 앨범 전체의 어떤 음악적인 완성도와 성과를 이제 평가를 하고 시상을 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아마 가장 아티스트로서는 제가 뮤지션이라면 가장 받고 싶은 상일 것 같아요. 올해 앨범 가장 멋지죠. 앨범 오브 더 이어 가장 논란의 대상이 되고 가장 토론의 대상이 되는 앨범 오브 더 이어. 올해 후보는 사브리나 카펜터, 비욘세, 찰리 XX, 제이콥 콜리어, 그리고 빌리 아일리시, 또 누구 빠졌나요? 채플 원, 그리고 테일러 스위프트, 그리고 안드레이 3000. 뭐 이 정도 올라왔는데요. 좀 빠진 게 없겠죠. 예. 그 사실 테일러 스위프트가 거의 앨범 오브 더 이어의 퀸이라고 봐야 돼요. 최근 몇 년간 나오는 앨범마다 늘 후보에 오르고 사실 가장 강력한 수상자로서 보통 호명이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테일러 스위프트의 이제 이번 앨범이죠. The Tortured Poets Department가 그전 앨범들에 비해서 아주 열광적인 반응을 이끌어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테일러 스위프트는 이 레이스에서 조금 멀어진다라고 보면은 결국에는 비욘세와 빌리 아일리시, 그래미가 사랑하는 천재 아티스트죠. 빌리 아일리시, 그리고 두 명의 신흥 세력. 사실 나이는 빌리 아일리시가 더 어려요. 사브리나 카펜터나 채플론보다는. 하지만 어쨌든 새로운 세력인 사브리나 카펜터, 채플론 이렇게 4파전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비욘세와 빌리 아일리시의 2파전이 될 거라고 지금 촉이 오는데요. 저는 비욘세의 카우보이 카터를 점치고 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음악적인 완성도는 사실 거기서 거기에요. 보기에 따라서는 어느 앨범이 더 우월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사실 어느 게 더 평론가 취향이냐 혹은 음악 전문가 취향이냐라고 말하기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장일단이 있는데 그래미 커미티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비욘세에게 앨범 오브 더 이어를 주는 게 어떨까 기왕이라면 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왠지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번 앨범 오브 더 이어 비욘세의 카우보이 카터가 가져가는 데다가 제가 100원을 걸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역시 또 중요한 장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레코드 오브 더 이어, 올해의 레코드입니다. 이게 올해의 레코드가 사실 더 어렵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변이 좀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밸런스나 나눠 먹기에 대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느 곡이 더 유리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미 커미티가 이 레코드 오브 더 이어는 이제 한 곡에게 줍니다. 여기서 이제 레코드라고 하는 거는 노래 한 곡이라는 개념이지만 노래 그 자체, 작곡 그 어떤 그 노래라는 송 자체보다는 음악 자체의 완성품, 이 프로덕트 자체를 봅니다. 그러니까 음악의 어떤 그 완성도, 음향적인 완성도, 그 가수의 퍼포먼스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그러니까 앨범 오브 더 이어의 반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앨범 오브 더 이어가 전체 앨범에게 주는 거라면 이 레코드 오브 더 이어는 그 중에서도 한 곡에 대한
완성도만을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이 레코드 오브 더 이어는 저는 개인적으로 사브리나 카펜터의 최근 돌풍에 대해서 그래미가 인정을 하고 싶어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에스프레소를 골랐습니다. 사실 에스프레소는 뭐 2024년에 히트곡 한 10곡을 뽑자면 그 중에 한 곡으로 분명히 들어갈 만한 히트곡이기도 했죠. 자, 여기에 강력한 도전자가 있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켄드릭 라마를 꼽겠습니다. 켄드릭 라마는 힙합 뮤지션이지만 빌보드가 선정한 올해 팝 아티스트의 2024년 팝 아티스트로도 선정이 됐죠. 사실은 그 Not Like Us라는, 여러분 잘 아시는 Not Like Us라는 곡 때문인데, 이 노래의 어떤 대중적인 지명도라는 점에서는 저는 에스프레소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브리나 카펜터와 켄드릭 라마의 대결이 될 확률이 높고, 그래미가 사랑하는 켄드릭 라마지만 사브리나 카펜터의 최근 기세를 아마 그래미가 무시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물론 예상입니다. 저의 선호도가 아니에요. 사브리나 카펜터와 에스프레소에 역시 또 100원을 걸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송 오브 더 이어입니다. 송 오브 더 이어는 레코드 오브 더 이어와 송 오브 더 이어가 이제 좀 헷갈리는데요. 둘 다 한 곡에 대해서 주는 거는 맞아요. 근데 송 오브 더 이어는 수상자가 작곡가예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우리가 이제 노래라고 했을 때 그 노래의 작사와 작곡이라는 개념이 있죠. 그 외 기술적인 완성도를 떠나서요. 이 작사와 작곡이라는 점에만 집중을 해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곡이 그 곡 자체로, 레코딩이 아닌 그 곡 자체로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는 곡이었나, 이런 것만을 이제 평가를 해서 그 곡을 만든 송라이터들에게 상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로 따지면 작사가 작곡가에게 함께 이제 노래를 주는, 그 상을 주는 건데요. 근데 뭐 그 곡을 만든 사람이 본인이라면 그 아티스트에게 이제 상이 또 돌아가겠죠. 자, 올해 송 오브 더 이어는 역시 뭐 다양한 곡들이 올라왔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뭐 여러 히트곡들 중에서 빌리 아일리시의 Birds of a Feather, 이 노래가 뭐 사실은 2024년에 많은 사람들이 가장 또 높게 평가했었던 곡이기도 하고, 빌리 아일리시의 앨범 자체도 굉장히 명반이었기 때문에 올해 컨셉이 만약에 나눠 갖기라면 앨범이 비욘세, 레코드가 만약에 사브리나 카펜터에게 간다면 올해 노래는, 그리고 이 상을 또 몇 번 수상한 적이 있는 빌리 아일리시가 가져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올해 노래 뭐 아주 대단한 근거는 없지만 초기죠. 빌리 아일리시의 Birds of a Feather, 제가 한번 또 여기에 100원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신인상입니다. 신인상은 올해 정말 뭐 작년이죠. 또 기록적인 활약을 보여줬던, 특히 뭐 틱탁 등에서 굉장히 유명했었던 벤슨 분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언급했었던 사브리나 카펜터나 채프론, 그리고 샤부지, 테디 스윰즈의 등등 뭐 많은 아티스트들이, 사실 우리가 작년에 가장 많이 들었던 아티스트들이 올해는 보면 이 베스트 뉴 아티스트에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역시 뭐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이름은 사브리나 카펜터와 채프론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받을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는데요. 어려워요. 사브리나 카펜터가 여러 개 부문에서 수상을 하느냐, 아니면 몇 개 부문씩을 또 다양한 아티스트가 가져가느냐, 이런 싸움이 될 것 같은데, 저는 과감하게 이 신인상은 채프론을 밀어봅니다. 아마 올라간 부문으로 봤을 때는 사브리나 카펜터가 좀 더 많은 부분에 올라가 있고 주요 부문에서 받을 확률도 조금 높아요. 그렇다는 것은 그래미 커미티가 사브리나 카펜터에게 조금 더 많은 뭐 관심이 있거나, 혹은 사브리나 카펜터의 노래를 더 많이 알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채프론이 조금 더 인디하게 느껴질 가능성이 있는데, 오히려 그런 이유 때문에 신인상에 있어서는 채프론이라는 아티스트를 가급적 더 부각시키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저도 여러 개 이제 시상식에 저지나 커미티를 해봤기 때문에 이런 묘한 내 머릿속에 이제 그 밸런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 개인적으로 이제 전제 조건은 레코드 오브 더 이어에 내가
사브리나 카펜터를 투표한다라는 걸 가정했을 때 오히려 신인상 쪽에는 사브리나 카펜터보다는 최프론에 투표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베스트 뉴 아티스트는 저는 최플론에게 한번 걸어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올해 앨범은 비욘세, 올해 레코드는 사브리나 카펜터, 올해 노래는 빌리 아일리시, 네, 올해 신인은 최플론. 제가 좀 성격이 그렇게 모질지를 못해서 한 사람이 독식을 한다라고를 말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게 좀 각각 나눴는데 근데 만약에 이 4개 부문에서 싹쓸이가 일어난다면 좀 개인적으로는 그런 그림도 재미있을 것 같긴 하지만 모르겠어요. 좀 아쉬워하는 다른 가수의 팬도 많겠죠. 만약에 독식이 일어난다면 그 주인공은 사브리나 카펜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덧붙이면서 올해 그래미 어워드 관전 포인트 5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자, 잊지 마세요. 2월 3일 월요일 아침 엠넷을 통해서 그래미 어워드 한국 중계가 있고요. 제가 중계진으로 참여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래미 어워드가 끝나고 후토크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볼게요. 감사합니다.